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어서 개장 공략을 가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정경민 팀장, 이제 캐나다, 멕시코는 한숨 돌렸고요. 이제 중국과 바로 또 협상에 돌입한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앞서 이제 위안화 절상, 이건 큰 그림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중국이 절대 반항 안 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나름 괜찮은 캐나다, 멕시코 못지않은 뭐 합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어요. 뭐 중국이 좀 의외로 굉장히 좀 조용한 네, 거에 너무 대해서는 조용해요. 좀 의아한 부분이 좀 네. 있습니다. 근데 또 놓고 보면은 중국은 어쨌든 3월이 돼야 네. 이 이제 양회가 끝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예, 네. 거기에 따른 정책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기 트럼프, 그러니까 앵커께서 지금 짚어주셨습니다만. 일기 트럼프 때에 워낙 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네. 약간 가드를 올리고 트럼프의 패를 보고 그다음에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제 탈중국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를 봤었던 것들이 이제 꽤 있었는데 네. 이제는 뭐 2차 전지나 뭐 의류나 또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바이오까지도 약간 지난 한 4, 5년간 좀 수혜를 봤다면 이제 일기 트럼프 때에 중국이 워낙 많이 좀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제3국으로 이제 우회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많이 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우회 수출 경로를 또 막죠. 막아버렸죠. 네, 네, 네. 멕시코와 캐나다를 막았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다른 그런 지금 정책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이제 지금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양회를 거쳐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중국은 조금 숨죽여 있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봐지고요.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3월까지는 저는 뭐 중국은 어쨌든 뭐 내수 부양을 계속해 나가지 해야죠.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워낙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거기에 따른 정책을 낼 가능성이 좀 매우 높게 저는 뭐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도 그동안 이제 중국의 경기에 뭐 좋든 싫든 간에 뭐 중국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 것도 많습니다만 네. 중국 경기가 살아야 우리도 함께 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의 내수에 관련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섹터나 그런 또 종목들 좀 강세를 강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일부 석유화학 종목들이 그렇죠. 언급이 석유화학 조금씩 종목들이, 나와요. 예. 네. 그리고 뭐 어제 급락에서도 약간 피해가는 부분도 좀 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비중이 꽤 되는 이제 화장품 같은 종목들도 서서히 좀 바닥을 좀 잡아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비제조업 부분인데요. 뭐 엔터나 뭐 컨텐츠나 뭐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의 그런 좀 경기 부양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딱 떠오르는 거는 지금 저 바닥에서 아직 기고 있는 석유화학 쪽이 조금 고개를 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경민 팀장 역시도 지금 중국이 자기 코가 석자한 거예요. 그래서 뭐 캐나다, 멕시코처럼 뭐 우리도 맞서겠다, 히토류 보복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양회 결과 좀 보고 또 일기 때 트럼프 때 워낙 당했기 때문에 온건하게 트럼프 비율을 맞추면서 간다. 특히 내수 부양이 중요하다. 내수 부양을 성공하고 트럼프한테도 어느 정도 봐준다면 지금 화학 업종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 내수가 망가지면서 전 세계를 다 눌렀기 때문에 유화 업종, 특히 화학 업종 라인들 한번 중국 관련주로 주목해 봐라. 또 이렇게 제언을 해주셨고요. 주나이퍼님도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중국의 현재 반응이 정확한 지적이었다. 미국은 다음 대통령이 바뀌니까 4년마다 움직이겠지만 중국은 10년을 보고 움직인다. 아마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고개를 숙이는 척하지만 숙이는 건 아니다. 예, 양회 결과까지도 보면서 중국의 대응 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와 있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와는요. 네. 어제 이재용 회장 무죄 났잖아요. 네. 재료 완전히 묻혔고요.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정도만 움직였는데 네. 오늘 한번 이재용 회장 무죄 재료와 이슈가 작용할지, 작용한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네. 삼성 관련된 어려워요? 얘기 나오면은 네. 일단 한번 좀 한숨 좀 돌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돌리고 하십시오.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기대감 뭐 이제 삼성전자 하게 되면 계속 오보 때문에 좀 HBM 관련된 오보 때문에 계속 시달리는 흐름들인데 여기서 이제 봤었을 때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여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로워지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행보를 바쁘게 보여주셔야겠죠.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어디 출장만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기사화됐었는데 그렇죠. 요즘엔 이런 거조차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가
안 움직이고 계시구나라는 쪽으로 봤을 때 막 이제 좀 어디 누구도 만나고 하면서 뭔가 하겠죠. 바꿔가는 이제 앞으로.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결과물을 보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움직이시겠지 하고 플러스 알파 나오는 과정들을 보셔야지 예. 여기다 그렇게 되겠어라고 대응하는 거는 약간 좀 아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 네. 주가만 보게 되면은 거의 기대감 전혀 없이 네. 완전히 그냥 네. 이제 뭐 이렇게 주가까지 돼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일단 아무것도 기대가 없기 때문에 변화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이지만 확인하고 보자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김민수 대표는 그런 기대감은 아직 아니다. 실제 행동 보여주고 뒤따라가도 늦지 않다. 제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서 예. 그러니까 차라리 예. 확인할 거 하고 보자. 이게 행보 제일- 보고하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용 회장 무죄 관련한 흐름도 조금 이따 장면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분이 준비한 키워드를 열어보면서 개장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볼까요? 다시 전력기기 봐야 될 시점. 또 환율 1,500원이 쳤죠. 전력기기 먼저 가볼까요? 전력기기? 네. 전력기기 쪽도 이번에 AI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이제 반도체 타격받으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여전히 이제 관세 관련된 부담감도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관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물론 이제 30일간 유예가 됐긴 했지만 캐나다나 어떤 멕시코 쪽에서 나왔던 그 관세 쪽을 부과된다. 네.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한국의 점유율이 높아가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상대적인 관세의 우위한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또 미국 내에서 초고압 변압기 보유 업체를 보게 되면 HD 엔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그러면은 관세 쪽에서 영향들을 많이 벗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과 함께 또 지금 딥시크발 충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아무리 가성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AI 쓴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이 안 들어갑니까? 똑같이 들어가죠. 근데 뭐 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덜 들어갈 수가 이쪽 딥시크들도 앞으로 하이퍼포먼스로 가기 위해서는 더 이제 메모리나 아니면 또 가속화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전기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다. 하마죠. 하마도 한 마리가 아니라 네. 몇 마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미국에서도 자체도 기존 노후화된 변압기 교체하는 시그널이다 보니까 그에 인프라 따라서 투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AI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뭐 반도체는 조금 늦고 아니면 어떤 쪽들은 조금 더 시간 걸린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강용 메리트 나온다 그러면 봐야 될 섹터가 이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전, 배전, 변압기, 전선 섹터가 좀 있거든요. 네. 김민수 대표는 전력 인프라의 탑픽은 일단은 변압기 쪽으로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성과가 나온 쪽이 이제 배전 쪽에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LS 일렉트릭? 성과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면 팀장 환율 1,500원 가볼까요? 네. 뭐 어제 제가 보면서 우리 증시의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걸 좀 봤어요. 근데 그 요인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뭐 지수는 형편없었지만 증시를 움직였었던 것들이 AI, 로봇, 바이오 뭐 그러니까 수치 방산, 네. 그런 좀 멀티플이 진짜 뭐 50배, 100배 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펀더멘탈 기반이 아니라 우리 네. 기대감으로 만든 그런 주가라는 게 굉장히 하방 경제 좀 취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지금 유예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어쨌든 계속해서 뭐 3월까지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월에 급반등, 지수가 급반등할 가능성은 그만큼 좀 낮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저점 매수도 조금 늦춰가는 쉬어가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어떠한 경우가 됐던 지금 1,500원 근처까지는 환율이 한번 올 것 같거든요. 뭐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때가 좀 저점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1,480원, 90원 요때가 그때까지는 좀 저가 매수를 조금 지연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뭐 매매에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은 역시 좀 비제조, 네. 뭐 AI 소프트웨어나 뭐 엔터 그리고 이제 약간 큰 종목으로 간다면 조선 뭐 이런 쪽이 그래도 우리가 공략할 만한 종목군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개장 코스피는 1%, 코스닥은 1.7% 급등 출발을 했고요. 김민수 대표, 역시 이제 샘 울트만 여기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는 강부합전인데 이따 오후에 또 모르겠지만은 삼성, SDS 밑단에 있는 지금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친구들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소프트웨어 쪽이 오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팔란티어 실적 발표했죠. 네. 예. 일단 군수 쪽뿐만 아니라 민수 쪽, 예, 제 겁니다. 예. 민수 쪽에서도 네. 김민수 쪽. 예, 예. 네. 성과를 확연하게 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기대감이 다 같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도 뭐 없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 쪽에서 일단 또 오해 이어지고 있는 또 오픈 AI CEO 샘 얼트만 선생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 시장 분위기 그러면 카카오랑 어떤 식으로 손잡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파격적인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야 네. 그게 또 주가가 반응이 나오겠죠. 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서서히 반영되고 있는 과정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쪽도 게임도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근데 그쪽은 전혀 지금 시장에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제 한번 반응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방안에서 또 만난다고 하시는 분이 이제 크래프톤 CEO이기 때문에 네. 크래프톤이 앞으로 또 올해 보여줄 게임 중에 하나가 인조이가 있습니다. 네. 이쪽도 한번 AI와 결합돼서 나오는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 AI 쪽이 성과 내는 쪽이 소프트웨어 쪽은 게임도 있었지라고 반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기대감입니다. 네. 이따가 나오는 뉴스 가지고 또 강하게 들어올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크래프톤이 게임 업종 중에서는 시프트업과 함께 가장 상승폭이 크거든요. 5%대, 6%대 갖고 있는데 자 크래프톤 게임의 AI 이게 명확한 될 것 같기는 해요. 될 네.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늘까? 이런 좀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인건비 관련된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개발할 때. 그렇죠. 예, 이게 붙기 시작하게 되면은 개발 비용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가 그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보면은 NPC라고 그러죠. 네. 만약에 이제 NPC와의 대화나 아니면 또 이게 게임을 이끌어가는 과정 쪽에서 지금까지는 일일이 다 수작업 쪽으로 들어가서 스토리를 짰다고 하게 되면 이게 AI와 함께 슥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나온다. 네. 그러면 훨씬 더 게임 아이디어만 있다고 하게 되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데 부수적인 것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간이 단축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훨씬 기업 더 경쟁력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쪽에선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도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AI가 들어오면 뭐 게임 자체의 성능에서도 AI지만 김민수 대표는 게임 개발을 그냥 AI가 해버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요즘 판교 뭐 게임 개발자 얘기 들어보면은 네. 스토리 뭐 몇 개만 얘기만 해도 그냥 게임 스토리들이 척척 나온다고 하니까 자 과연 오늘 크래프톤과 샘 알트만 오픈 AI 어떤 결합이 나오게 될지 속속 뉴스가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명희 팀장과는 2차 전지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처참했고 딥시크 때도 처참했고 뭐도 처참했고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뭐 어이해야 할 거 정도 그 이상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악재 선반영 우리가 알 만큼 알았다 뭐 그런데도 안 돼요. 네, 제가 이제 명절 전에 그 명절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이 바로 이제 어닝 시즌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시장을 보니까는 뭐 어제 이제 단순 낙폭 과대로 좀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뭐 효성중공업이나 LIG 넥스원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또 좀 실적이 깡패인 뭐 이런 좀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저것도 지금 다 비껴가고 있는 것이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뭐 앨범알 뭐 이런 좀 리튬 관련 종목들 보면 그 소재 쪽을 보면 뭐 좀 답이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전지는 지금 뭐 하나 좀 포인트를 반등의 포인트를 좀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큰 폭에서 본다면은 이 비슷한 우리나라 기업들 말고 해외 어떤 기업들이 이 생태계가 다시 한번 좀 재편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은 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좀 퇴출이 되거나 뭐 이런 정도의 큰 구조 조정이 한번 있어야지만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캐즘을 극복할 만한 그런 뉴스가 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배터리를 가장 많이 수요로 좀 빨아 들어가는 이제 캐즘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극복하려면 그러니까 공급 쪽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수요 쪽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감지가 하나가 되고, 없네요, 양 사이드에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2차 전지는 글쎄요 그냥 여기서 이제 뭐 저가 매수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좀 관망 심리 뭐 물려 계시더라도 약간 손을 놔야 되는 놓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 조금 더 시간과의 싸움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결론 없는 결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한테 바랄 것도 없겠고요. 수요적인 측면도 지금 보니까 테슬라가 유럽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뭐 최악의 판매량 나왔더라고요. 공급에서도 뭐가 없겠고 정경민 팀장만의 이거다 2차 전지를 살릴 이거다라는 정말 그게 너무나 큰 판타지성이라도 뭐 없을까요, 진짜? 이제 판타지를 부리는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뭐 자동차만 전기차만 배터리를 사용하느냐, 뭐 ESS도 있고 ESS, 뭐 로봇, ESS. 드론 네. 뭐 여러 가지 모빌리티 쪽에서 이제 수요가 자동차가 뭐 내주지 못했던 수요를 어느 정도 해준다면은 지금 이거는 좀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저도 드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네. 네. 또 그 안 돼요? 정도의 또 배터리를 많이 이제 대용량으로 가져가지는 돼요?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네. 수요가 이 전기차가 가져가는 전체 수요가 뭐 35% 40% 가까이 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시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져가도 네 그렇죠. 뭐 다른 쪽에 글쎄요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저는 공급 쪽, 그러니까 이제 이 셀 업체든 소재 업체든 이제 공급 쪽에서 구조조정이요? 구조조정이 일단 조금 더 올 한 해 좀 나오고 내년 정도부터 이제 그 공급 쪽에서 해소가 되면서 수요 쪽도 좀 풀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과의 싸움이 좀 더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매크로가 도와줄 것 같지는 않고요. 공급 라인도 우리가 ESS 쪽으로 배터리 좀 전용한다. 드론으로 좀 뺀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그거 역시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요 쪽 라인. 결국 공급에서 안타깝지만은 어느 정도의 관련 기업들의 구조조정 정도의 소식이 그때가 비로소 주가 하단이 아닌가. 정병희 팀장 분석이었었고요. 김민수 대표. 네. 아까 이재용 회장의 행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삼성 로보틱스라는 이름들 나오고 있고 네. 오늘 로봇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진짜 하늘로 가고 있어요. 지금 10% 급등하고 있고 로봇들 다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재용 회장 무죄 관련주로 로봇 어때요? 행보가 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로봇이네요. 네. 네.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하나 더 붙다 보니까 오늘 추가로 레벨업이 되는 과정으로 네.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전부터 나왔던 그 단어 있죠? 펜악귀. 네. 이게 지금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스뷰가 나온 괴물. 예. 네. 그 지금 일단 뭐 스토리는 갖다 붙이는 흐름들 쪽에서 MSCI 편입과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우리나라 종목이 하나도 없는 거 말이 되느냐? 네. 하나 붙여보자. 음. 레인보우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섹터가 움직이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 좀 나도 같이 동참 그렇죠. 이런 네. 쪽의 변화로 따라가서 같이 연결시키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네. 개인적으로는 LIG 넥스원 이게 생각보다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과 함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예. 제대로 반영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예. 예, 이게 제일 뒤따라가는 종목 쪽으로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또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자리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한다 그러면은 또 종목 중에 하나 뭐 인탑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삼성 쪽이 성과를 내서 뭐 보핏을 중심으로 이제 그거죠. 제조를 하기 네. 들어간다. 뭐 M&A도 그러면 한다. 이재용 회장이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그런 쪽에서 하나 변화가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정도까지 보는데 많이 올라서 여기서 어떻게 공격적으로 대응한다. 이거는 조금 좀 어려운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좀 덜 오른 종목 쪽에서 아이디어가 뭐 있나 이거 찾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할 때 김민수 대표는 항상 이제 LIG 넥슨을 꼭 넣어 주십니다. 그렇죠? 이 고스트 로보틱스 때문에. 근데 보통 로봇에서 LIG 넥슨이 없는데 그러게요. 근데 항상 보면 왜 LIG 넥슨에 고스트 로보틱스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방산만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작년 4분기 실적 생각보다 좀 덜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좀 또 눌려놨다가 네. 다시 플레이했다가 네.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매매를 하는 입장이면은 눌렸을 때 사면 다시 올라오는 대표적인 종목이라서 편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끌고 가기에는 이제 멀티플을 얼만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네. 바뀌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로봇 쪽 라인.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거 한번 붙여줘도 정고점은 가지 않겠느냐라는 네. 쪽에서 조금 편하게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방산 쪽으로 LIG 넥슨 많이 익숙하실 텐데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 프리미엄도 있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 김민수 대표와 이재용 회장 무죄 관련주들 이야기를 했고 따라가지 말고 일단 나오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시장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3.5% 급등,
하이닉스가 강보합에 그친 데에 비해서는 이 정도 라인이라면 역시 이재용 회장의 무죄 이슈가 아닌가. 삼성생명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대, 삼성물산도 2%대. 정영희 팀장, 이재용 회장이라는 아이콘에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샘 얼트만과의 네, 만남도 이제 있다고 하고요, 미팅도 있고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그 파운드리로 뭔가 해줄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어제 또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일부 해소된 거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라서 뭐 지금 2, 3% 오르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맞춰서 그 전부터 이제 주주 친화책 그 밸류업에 관련돼서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삼성의 금융그룹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거의 이제 배당 성향 50%까지 늘리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펴면서 최근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종목들이 보기 힘든 이제 네. 그런 아주 좋은 의미에서의 변동성을 좀 보여줬거든요. 좋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추후에도 좀 주주 친화책을 좀 늘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삼성의 대형주들의 전반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제 문담은 뭐 그 이재용 그 의장의 그 뭐랄까요 이제 신사업 뭐 이렇게 네. 구상을 했었던 과거에 좀 미뤄졌었던 이제 그런 사업들 보면 뭐 로봇 들어갔으니까 로봇 좀 밀고 있고요. 바이오도 저는 조금 더 확보를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지금 네. 뭐 3공장, 4공장 뭐 이런 거에 그쳐서 이제 이런 그 시밀러 외에도 예. 이제 뭐 신약 개발 쪽으로도 조금 더 좀 조직을 좀 더 넓힐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떻게 보면 좀 수혜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을 늘린 거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됐다 이렇게 좀 결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요, 지금 반도체 장비 쪽 라인으로 보면 가온칩스가 4%, AD 테크놀로지 4%, 퀄리터스 반도체 7%. 이제 에이직 쪽이 좀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오늘 이재용 회장과 샘 얼트먼 뭔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파운드리 쪽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갤럭시의 챗 GPT 씹는 얘기일까요? 두 분 모두에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둘이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일단 시장에서 지금 인지하고 있는 네. 거는 파운드리 쪽인 것 파운드리 같아요. 쪽.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메모리 쪽 거기서 네. 이제 뭔가 이 삼성에서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 쪽만 했으면은 뭐 하이닉스도 움직였어야 되는데. 같이 이제 네. 미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해정 부회장의 이제 이런 주주 친화책 플러스 삼성에서의 뭔가 이 시스템 파운드리 반도체 라인들.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약간 선반영돼 가지고 지금 이제 팹리스 이제 그런 종목들까지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것도 뭐 뉴스가 돼 봐야 네.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시장의 기대는 기대고 뉴스는 또 그거에 따른 또 실제 결론을 뉴스니까. 나오는 거니까 그것 좀 지켜보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민수 대표도 궁금합니다. 카카오도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하고 밑단에서 AI 소프트웨어도 다시 시장에 살아나고 있고 이재용 회장과 무슨 얘기할까? 또 최태원 회장과는 무슨 얘기할까? 김민수 대표도 뉴스에 앞서서 네. 워낙 또 통찰력이 뛰어나시니까 예?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어떤 이야기를 둘이 뭐 할 수 있을까? 협업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만나서 뭐 저녁 뭐 먹을까 이런 얘기 할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최근에 나왔던 뉴스랑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오픈 AI에서 AI 전용 기기를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스마트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예 전용 AI가 움직이면서 나만의 특화된 뭐의 기기가 나오기 백과사전 같은 시작하면 건가요? 웨어러블이나 웨어러블. 뭐 어떤 기기 쪽에 대한 변화로 나오면서 이게 뭐 차고 다니다가 그렇죠. 궁금할 때마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결과물을 내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나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상황들이고 예, 기기. 게다가 그리고 주변에 내 환경들도 얘가 컨택을 하게 되면은 뭐 사물 인터넷부터 센서 뭐 이런 것들 다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예전에는 중국 쪽을 많이 봤었는데 중국 쪽과는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생각 들다 보니까 한국 쪽에 나오는 그나마 밸류체인들 기기. 강력한 예. 이쪽의 변화가 아닐까 싶어서 혹시 그렇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변화들로 한번 좀 시장이 반응할 수 있을 가능성들 생각해보고 뭐 갚아야죠. 최태원 회장은 뭘까요? 왜냐면 하이닉스는 안 움직여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겠죠. HBM과 관련된 쪽으로 또 연결을 또 시켜볼 있겠다. 수도 있겠다라는 쪽인데 아마 그 오셔서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한번 1년 전에 왔었을 때도 네네. 뭐 누구를 만난다라고 얘기를 막 하다가 만났다 하고 그다음에 쏙 가보지요. 가고 기사 아무것도 네,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가는 것보다는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상상력은 늘릴 수 있겠지만 주가로 반영되는 부분들은 이제 또 오후에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체크를 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끝으로요.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뭘 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웃고 있거든요. 웃고 있지만 또 울고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어서 트럼프 관세에 있어서 이것들 좀 피해갈 수 있는 또 이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섹터가 뭘지 또 업종도 좋고 종목까지도 좋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서 저희가 개장을 공략 마감해 보도록 할 텐데 뭐 있을까요? 좀 관세도 무관하고 트럼프 말에 좀 없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아까도 이제 언급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간절히 원하지만 미국이 갖지 못하는 거. 그거는 이제 크게 보면은 방산, 조선, 원전이거든요. 조선, 네. 네, 뭐 원전 우리 한국과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은 시장의 그 낙폭에도 좀 하방 경제를 좀 가져간 부분이 좀 있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제 비제조업 부분이죠. 뭐 엔터나 컨텐츠나 아예 AI 그렇죠.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싶어 하지만 갖지 못하는 쪽과 아예 상관이 없는 뭐 이런 쪽이 이제 양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오늘 방산과 조선주들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그런 어제와 같은 하락이 나올 때는 역시 이런 쪽을 최대한 좀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진짜 발 뻗고 자려면 엔터. 네. 엔터 사놓고 이제 카리나의 음악을 듣는 이제 그런 행태고 김민수 대표, 진짜 발 뻗고 트럼프와 좀 그냥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어떤 업종과 종목이 있을까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네, 안 돼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 편안하면 안 돼요? 아마 1, 2년 동안은 네. 고생한다 생각을 하고 대응해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관세 무풍지대 쪽에서 어떤 섹터를 본다. 네. 그거 움직입니까 지금?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에서 투자 마음을 편할지언정 예. 초과 수익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괴로워해라. 현금 좀 갖고 있다가 네. 내가 트레이딩 하겠다는 마인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 정도까지 한 2,500 밑으로 그렇게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그래 한번 붙어보자라고 해서 그때 샀다가 다시 이렇게 안정받아서 또 우려감보다는 완화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 반등했었을 때 좀 정리하고 네. 현금을 좀 갖고 다니면서 네. 그다음에 위축될 때마다 들어갔다가 완화될 때 다시 나오고 하는 이런 트레이딩으로 붙는 게 가장 더 안전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김민수 대표의 조언은 현금을 챙긴 후 단기 트레이딩으로 괴로움의 종목을 당했다 하면 들어갔다가 다음날 빠져나오는 일단 당분간은 트럼프발 이슈에 동참하면 트레이딩 전략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개장 함께도 두 분의 전문가 정경민 팀장, 김민수 대표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